저는 꿈이 없어요, 지금. 맨 처음에 영국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주변에서 진짜 많이 말렸어요. 떠나게 된 이유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연봉도 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럴 때 이 단어가 진짜 마법 같아요. 힘들게 확 뭐가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나를 자꾸 잃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내가 가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언제 오신대요? 내가 아는 게 내가 보는 게 정말 전부가 아니구나. 더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구나. 내 속마음이 약간의 불편한 이야기가 됐을 때 모두에게 잘하고 싶은 사람 특이 뭐냐면 상처를 진짜 잘 봐.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되게 오해를 사는 상황도 많고.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메이크업 영상은 아니고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하고 준비했어요. 거창하게 큰 건 아니고 소소하게 수다 떨듯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정보를 드리는 그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스킵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우선 제 채널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영상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작을 청담동 메이크업 스텝이라는 제 컨텐츠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되면서 메이크업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는 영상을 주로 올렸었는데요. 제 생각에도 첫 번째 이유는 영상을 찾아봐 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메이크업 때문에 찾아봐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보를 원해서 이제 오셨는데 저희 개인적인 사담이 들어가면 궁금해 하실까? 기본적인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의견이, 제 생각이 담기게 됐을 때 내 생각이 다른데 혹은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의도치 않은 오해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날 알게 된 분이 계셨는데, 뷰티 관련된 영상 유튜브를 되게 잘 즐겨서 찾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기로는 정보를 얻고 싶어서 혹은 뭐 튜토리얼이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만 하고 메이크업 얘기를 거의 안 해서 너무 불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튜토리얼이나 메이크업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것도 주관적인 어떠한 방법이나 주관적인 제품평 이겠지만 그건 좀 쉬워요. 근데 저 자체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냥 제 성격상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을 최대한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했다는 이야기이고요. 토크 느낌으로 찍어보려고 했던 영상이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무무를 열어놨는데 다 Q&A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중에 몇 가지 주제 소스만 좀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의 생각들을 적어오긴 했는데 뭔가 긴장돼. 비계를 좀 하나 야겠어. 비계를 적었고, 아무튼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영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이 있는데, 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물론 그 질문을 남겨주셨기도 하고 대면적으로도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갑자기 영국으로 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영국인지, 뭐 이런 전반적인 떠나게 된 이유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소화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영상이니까 TMI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워홀을 딱 떠나게 된 이유라고 하면 딱 한 가지의 이유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좀 심플한 거 먼저 가볼까요? 왜 근데 하필 영국이에요? 라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눈 떠보니까 영국에 와 있네요. 눈 떠보니까 영국에 가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눈 떠보니까 영국이고 그렇게 흘러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영어를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 잘하지 않거든요. 정말 최소한의 소통만 되는 정도인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어 다음으로 보고 듣고 읽고 할 수 있는 게 영어였으니까 영어권 나라를 선택을 했고, 찾아보다가 그냥 영국이란 나라가 끌렸어요. 유럽 나라 여행하기도 너무 좋고 정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있다 보니까 어쨌든 해외에 나와 있는 것도 새로운 메이크업을 해봐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메이크업 이게 포인트라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한정적인 제가 지냈던 모든 공간에서부터 조금 더 해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물론 메이크업이라는 게 라이더를 그리고 색조를 얹고 작업이지만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감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 어떤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메이크업을 배워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건 메이크업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 기술인 거니까 어디를 가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근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텝 때 돈도 많이 못 벌고 힘들잖아요, 환경이. 그때 정말 막연하게 생각했던 원하는 그 연봉이 있었거든요. 그토록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디자이너가 됐고, 그리고 또 디자이너가 돼서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던 연봉도 또 이루게 되었는데, 막상 이루고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다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고, 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국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주변에서 진짜 많이 말렸어요. 왜냐면 이대로 쭉 하던 대로 하면 문제없이 안정적이게 지낼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왜 다 포기하고 다시 또 하려고 하냐.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어요. 이제 누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고, 오히려 그거를 한번 해봤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보니까 또 제가 원하는 다른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성격이 그냥 좀 불편해도 내가 하지 뭐, 그게 뭐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뭐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막 받는 거 이런 걸 되게 못하는 성격이고, 차라리 뭐 내가 사고 내가 하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인데, 그게 어느 순간 되게 힘들게 확 뭔가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런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오다가 안 하면 왜 안 해? 그게 당연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저라는 사람 자체는 이 일로서 인정을 받아야 내가 인정받은 것 같고, 이 일을 잘해야 그게 나인 것 같고, 일에 대한 욕심과 일에 대한 그 인정이 엄청 나에겐 중요한 사람이고, 일은 나 동일시 했던 게 컸어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때는 좀 그게 더 심했던 어떠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를 자꾸 잃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멘탈적인 거나 뭐 체력적인 거나 아무튼 엄청 확 저한테 다가와서 버겁게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딱 여행을 떠났거든요. 다녀온 자체로도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해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편하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뭘 하든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게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중독되듯이 매달 그렇게 여행을 다녔던 어떠한 시기가 있거든요. 당일치기로도 막 어디 갔다 오고, 휴무 하루 1박 2일도 막 퇴근하고 가서 다음날 와야 되는데 그렇게도 갔다 오고. 근데 그렇게 짧게 갔다 오면서도 몸은 피곤한데 이게 멘탈적으로 너무 치료가 되니까 그렇게 한 1년 정도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메이크업이라는 기술도 있고 딱 어디 틀에 박혀서 공간에 갇혀서 해야 하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딱 들더라고요.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한번 나가볼까 하다가,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너무 이제 이루고 싶었던 디자이너도 되었고 만족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과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다 자리를 잘 잡아서 나름 제 기준에서는 그냥 이대로만 쭉 지내면 더 안정적인 환경과 더 안정적인 나의 월급
뭐랄까 보장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다시 옮기면서 리셋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겁이 나긴 했죠. 무서웠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왔을 때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고 옮겨서 또 새로 어떠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은 사실 너무 막막했는데 근데도 너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워홀을 오는 게 추첨제였어요. 복불복으로. 1년에 1000명의 인원이라는 그 제한이 있었는데 추첨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추첨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내가 워홀 비자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6개월이라는 여행 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6개월이라도 그냥 지내보고 와야겠다라는 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나는 여행 비자로라도 다녀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퇴사 날로부터 한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정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준비라고 할 게 없는 게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오면 다 무용지물이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신청하는 시기쯤이 된 거예요. 신청 공지가 올라온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인데 바라고 원하고 정말 이루고 싶고 간절히 생각하면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 2024년 딱 그 해부터 바뀐 거예요. 5,000명으로 바뀌고 추첨제가 아니라 선착순제로 바뀐 거예요. 이거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내가 가야 하는 이유다. 오라는 신호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서 8월에 왔고 벌써 지금 12월이 됐네요. 이런저러한 이유를 많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가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로 오게 된 거는 그 누구의 선택도 아니고 그 누구의 어떠한 영향도 아니고 그냥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걸 다 배제하고 오로지 저만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타지에 와서 혼자 와서 지내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언제나 행복하고 좋을 순 없으니까 분명 힘든 포인트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후회 없고 아직까지는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과를 내고 큰 결과물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있는 동안 안전하게 해보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많이 여기서의 또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영국 워홀의 목표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같이 많이 주시는 게 언제 돌아오는지 고객님들이 자꾸 DM으로 그래서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 오시는데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워홀 비자가 2년이 나오거든요. 2년이라는 그 기간을 다 채우고 싶다가도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저는 또 다시 잘 하고 싶으니까 또 욕심 있으니까 한국에서의 또 저의 커리어를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는 2년이라는 그 공백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2년을 또 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자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외로운 것도 있어요. 물론 좋은 것도 너무 많지만 좋은데도 어느 한편으로는 또 외로운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살이 좀 많이 쪘잖아요. 느껴지시죠? 살이 좀 많이 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군것질을 물론 해요. 한국에서도 잘 했어요. 많이 뭐 먹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여기 와서 입이 그렇게 심심한가 봐요. 그래서 진짜 과자를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딱 먹는 시기가 있었어요. 생리 전에. 여기 와서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속 그런 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뭔가 많이 외로워서 심심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허한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이제 유럽이 다 겨울이잖아요. 영국도 겨울이거든요. 해가 엄청 짧고 날씨가 정말 최악이에요. 막상 여름 되면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는 또 더 있고 싶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저는 그 언제 돌아갈지에 대한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고 그치만 너무 늦지 않게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가서도 또 다시 열심히 잘 해보고 싶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갈게요.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시는 게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한국에서의 경력이 단절되는 게 불안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불안하죠. 불안해요. 여기 있으면서 불안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호주 워홀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도 제가 되게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미용은 시작하는 그 시기가 너무 점점 어려지고 뭐 안 그런 곳도 있는데 스텝 나이 제한 있는 곳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나 만약에 호주 갔다 와서 서울에서 취업할 때 이게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진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막상 갔다 와서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제 위에 있던 선배들이 다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잖아요. 나는 뭔가 되게 늦은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근데 그만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제가 나와 있으면서 또 여기서 얻는 게 있는 만큼 또 뭔가 어떤 부분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국 복귀해서 그만큼 열심히 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뭐 몇 살까지 살지 저도 모르지만 뭐 정말 최소 평균적으로 70살, 80살 너무 요즘 100세 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산다는 전제하에 뭐 70살 정도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해외에 나와 있는 이 1년으로 인해서 뭐 한국에 잠깐 그 1년 없었던 그 시간이 그게 늦어지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가서 또 다시 열심히 하면 되고 가서 또 뭔가 나에게 맞는 내 핏에 맞는 어떠한 일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그 주어진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막 뭐 불안하진 않고 그치만 불안해요. 이게 뭔가 두 가지의 감정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워홀 고민이신 분들 꼭 워홀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고민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과감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언제 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 몸 건강할 때, 체력 될 때, 에너지 있을 때 그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경험해보는 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뭐 대단히 다르고 대단히 뭔가를 얻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환경에 있다는 자체로 저는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여행 진짜 주구장창 틈날 때마다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 와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내가 살고 있는 주어진 틀이나 환경에서만 지내던 그 상황에서 정말 조금 벗어났는데 다른 포인트들, 다른 시선들, 그런 다른 관점이 되게 많다는 걸 진짜 많이 느꼈고 내가 아는 게, 내가 보는 게 정말 전부가 아니구나. 더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구나. 뭐 이런 포인트들을 느꼈던 부분도 있고 그거랑 또 비슷한 이야기로 최종 목표, 꿈, 한국으로 와서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꿈이 없어요, 지금.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학생 때는 청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또 스텝 때는 빨리 디자이너가 되고 내 손님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디자이너가 됐어요. 근데 막상 내가 정말 그토록 바라던 디자이너가 되고 그 이후로는 그 이상의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꿈이 없어서 영국에 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제 꿈이 승진을 빨리 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저의 그 다음 목표가 있었다면 지금 한국에서 해오던 길에서 살짝 또 다른 길로 어떻게 보면 빠진 거잖아요. 다른 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다른 방향, 다른 방법으로 살짝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목표가 더 이렇게 나아가야 했다면 이렇게 빠지지 못하고 저는 앞만 보고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다음 스텝에 꿈이 없었으니까 살짝 이렇게 빠져서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방향으로도 빠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태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제가 당장 여기에 뭐 1년을 있게 될지 2년을 있게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쉽사리 정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쯤 가서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더 해보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뭔가 딱 또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시 한국을 돌아가게 된다면 지금 생각으로는 또 안 해본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전에 있던 근무 환경은 일반 고객님들 위주로 데일리한 느낌으로 뭐 웨딩이나 이런 거를 많이 위주로 했던 그런 컨디션이었다면 엔터 위주라든지 아니면 뭔가 화보 작업을 위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도 아직 뭐 크게 정해진 건 없고 그냥 그런 생각이 있다 정도의 상태이고 분명 또 생길 거예요. 또 새로운 하고 싶은 게. 저는 그런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뭐 굳이 막 지금 당장 목표가 없어. 지금 당장 막 이런 걸 찾아야 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분명 제 성격상 또 어떠한 것을 원해서 막 하고 있을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용기를 얻는 법 여쭤보셨는데 용기? 저도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수많은 영상을 올리면서도 진짜 제 이야기를 해보는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거의 처음 아닌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제 모든 이야기를 올린 거는 진짜 저는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저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 피드백을 받을 용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워서 아무튼 저도 용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기는 없는데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는 또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으면 그거를 계속 향해서 가고 있던데요.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영국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 진짜 영국에 가고 싶은데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용기는 없지만 하고 싶은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 꼭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좀 이런 성격이라서 그게 뭐가 됐든 해보고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별로였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실패였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는 거 자체에 해보고 싶은 거 해봤다 이거에 좀 의미를 두는 편인 것 같아서 그게 용기인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나? 그리고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누가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의견, 누군가의 간섭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후회 없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용기를 내는 방법이라면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마인드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좀 더 대담하게, 과감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멘탈 관리, 인간관계 관리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저도 그래요. 진짜 제 찐 속마음은 잘 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오늘 있었던 썰, 좋았던 썰, 아니면 뭐 진짜 화났던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해요. 아, 나 오늘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이런 건 얘기는 잘 하는데 진짜 제 속마음 있잖아요. 얘기를 잘 안 해요. 내가 그거를 말한다고 해서 어떠한 상황이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나 내 속마음이 약간의 불편한 이야기가 됐을 때 껄끄러워지는 게 싫어요. 그냥 얘기 안 하고 내가 참고 아무렇지 않게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슈가 되고 상대방이 신경 쓰여하고 그런 게 좀 제가 또 불편해져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지 애니어그램이라고 MBTI는 아닌데 MBTI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의 성향, 성격,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뭔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주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볼 기회가 생겨서 검사를 해봤었는데 거기서 제가 카멜레온 같은 성격이래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A 성향에 맞춰주고 B라는 성향에 있으면 B 성향에 맞춰주고 내가 그 사람에 맞게 다 맞춰주는 성향을 타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내가 내 마음이 편하다고. 근데 진짜 맞아요. 이 사람한테 그냥 다 맞춰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이 더 편하고 모두에게 잘 하고 싶은, 모두에게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고 모두에게 잘하고 싶은 사람 특이 뭐냐면 상처를 진짜 잘 받아요. 진짜 작은 거에도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되풀이 되면서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런 식으로 물론 더 좋은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저를 좋아해주고 또 나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또 그 순간순간에 상처받고 약간 혼자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결코 나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고 나를 위한 게 아니다도 있지만 그 사람도 그걸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하고 나는 진짜 내 사람을 잘 챙기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지나 보니까 굳이 모두에게 다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고 그치만 저는 또 그 타고난 성향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진 못하지만 또 그 성향이 남아있겠지만 가끔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그렇게 바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더 힘들게 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가 더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엔 진짜 어디서든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거고 나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듯이 그 사람도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 바뀐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간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필요 없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자체로 이런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알아봐주고 좋아해주고 그렇게 정말 인연을 맺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 아닐까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만들어낸 그 관계는 결국 내가 그냥 계속 그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나를 드러내도 그 있는 자체로 나를 좋아해주고 바라봐주면은 저는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한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거고 결국에는 인간관계 쉽지 않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의도한 바랑 다르게 흘러갈 때도 많고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되게 오해를 사는 상황도 많고 근데 그 모든 거를 매 순간을 해명할 수도 아니면 상황을 다 이렇게 내 뜻대로 흘러가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에는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저도 멘탈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진짜 사소한 거에도 막 어떡해? 쟤 어떡하지? 어떡해? 진짜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제 남자친구가 진짜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라는 말. 이게 말이 진짜 마법 같은 게 뭐냐면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 정말 심플하고 별말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말의 힘이 너무 커요.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A라는 친구한테 화가 났다. 그러면은 걔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상황이 있고. 근데 이 당장의 사건 때문에 화가 났을 때는 당연히 나는 내 입장에서 화나고 내 입장에서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걔 입장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럴 수 있지 이 한마디면은 그 상황이 다 정리가 돼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걔도 그럴 수 있지 그랬을 수 있지 뭐 누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남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일 때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 성격상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말로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잖아요. 그러면 좀 괜찮아져. 진짜요 이거는. 그래서 맨날 남자친구랑 저랑 장난식으로 뭐만 하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막 이러거든요. 생각보다 멘탈적으로 진짜 건강해져요. 신경을 조금 덜 쓰게 되고 뭐 물론 무조건 신경을 끄고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넘어가도 될 부분에서는 넘어가는 포인트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모든 걸 다 바로잡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이 단어가 진짜 마법 같아. 뭐만 하면은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이 마인드가 저는 아주 본인에게 좋아요. 본인에게 내가 좀 덜 예민해지고 진짜 괜찮아져요. 그래서 저는 요 그럴 수 있지라는 이 말과 이 마인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또 전념이 돼요. 제 친구들 보면은 제가 이제 맨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친구들도 뭐만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요. 서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게 뭔 주제야? 이게 뭔 내용이야? 할 만큼 너무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새벽 1시네.
지금 새벽 1시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면 되는지 모르겠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저한테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고 이 변화에 대해서 설레는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너무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고 힘든 점도 당연히 있었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내진 것 같아요. 2025년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무탈하게 근데 또 재밌게 새롭게 그렇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